어우, 배가 나왔어요. 이 배. 돛담배야, 돛담배. 와. 근데 이게 차를 8,000대를 실을 수 있대요. 딱 현대차 위한 거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밤에 밤새 테슬라 주주님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테슬라 주식 조금 갖고 있는데 완전 주알못이어서 그냥 뭐 대충 합니다. 뭐 주식 같은 거 모르겠어. 주식 잘 모르겠어. 테슬라 주식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했어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오 떨어졌네 하고 여기서 사죠. 여기서 사서 이만큼을 먹는 거지. 또 여기서 떨어졌네 하고 여기 사서 먹고.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쫙 펴서 일자로 쫙 먹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당연히 내려오면 여기서 팔고 요렇게 떨어지는 거 먹고 요렇게 떨어지는 거 먹고 요렇게 떨어지는 거 먹어서 이 손실을 그냥 쭉 먹는 거지. 여기쯤에서 샀어요. 떨어지는데 좀 더 많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렇게 버텼죠. 저처럼 정말 바보같이 해도 그래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었어요. 지금 한 2.5배 정도 올랐는데 와 근데 그거 아니고요. 제가 기존에 워낙이 망해놔서 벌어봤자 이제는 원금,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나의 원금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주식 안 하는 게 답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주식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값, 비트코인, 금값 다 오르잖아요. 어쩌면은 지금 주식값이 올랐거나 집값이 오른 게 아니고 가만 보면은 현금만 빠른 속도로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양적 완화, 퀀티테이티브 이징, 뭐 굉장히 말로는 되게 거창한 것 같잖아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말이 좋아서 양적 완화지 사실은 그냥 결국 돈을 마구 찍어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공급이 늘면 당연히 가치가 줄어들죠. 돈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지금 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나쁜 투자인 것 같고 어디든 투자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금이 아닌 무언가를 사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잘 아시는 분이 왜 이 주식은 그냥 무조건 사진 마시고 만약에 산다면 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많이 사면 안 되고 좀 적당한 금액으로 마음의 평안을 좀 갖고 있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테슬라가 왜 그렇게 많은 팬을 누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팬들이 이 주식을 사니까. 이 양반들이 가만 보니까 그림이 너무 커도 너무 큽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들 기존까지 정말 럭셔리 브랜드니 뭐니 하는 회사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야, 실내 진짜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여기 시트 이거 하얀색 시트, 야 여기 모기 자국도 없는 세미 아날린, 정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 가죽을 뭐 몇십 마리 송아지를 죽여서 이걸로 가죽을 만들었어요. 이 차에 들어가는 나무를 몇십 그루를 베었습니다. 이걸 갖고 자랑했던 거지. 그러면서 크롬이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단차가 어떻고 이런 것에 집중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솔직히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저도 신경 안 써요. 아니, 나는 좀 신경 쓰나? 야, 이 회사는 단차가 없으니까 난 이 회사에 투자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건 그냥 데코레이션에 불과해요. 자동차 그 자체는 똑같잖아. 그냥 엔진 기름 태우고 그냥 변속기 어서 사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핸들링이라는 거, 뭐 물론 약간 추상일 것이지만 정말 좋은 자동차, 핸들링이 끝내주네, 가속감이 끝내주네, 그것도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주행감각, 느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거기다가 사람들이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더하면 커넥티비티.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요걸 가지고서 회사에 대한 가치가 결정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자율주행 이런 거 해보면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 같고, 많은 메이커들이 지금 자율주행 곧 할 거다, 언젠간 할 거다, 궁극적인 자율주행은 언제 될지 아직 몰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먼 미래에 언젠간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거. 사실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는 좀 어렵겠죠. 그만큼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테슬라가 다른 회사하고 가장 큰 차별점은 그런 겁니다. 미래에 언젠간 자율주행, 언젠간 전기차 된다, 요게 아니라 테슬라는 그냥 그 미래를 지금 현재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 얼마에 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아반떼 가격에 모델3 같은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를 그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냐?
세계적으로 1000만 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70만 대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100만 대가 아니고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스케일이 크시고요. 문제는 아예 뻥이면 그냥 믿지도 않을 텐데 약속을 자꾸만 지켜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자율주행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비웃었어요. 근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자율주행이 되니까 되나? 이런 상태죠.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형태였어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움직여야만 우린 전기차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라면서 충전기 사업자가 움직여야만 충전기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를 운용하는 경험뿐이 아니라 충전하는 것까지도 전기차의 경험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전 시스템이 형편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데요 이러면서 남 탓을 했던 거죠. 테슬라는 어느 누구도 자기만큼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충전기? 그러면 우리가 하지 뭐. 야, 배터리 회사 그거 다 합쳐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전기차는 한 100년 있다 만들어야 되냐? 야, 우리 차 못 만들잖아. 배터리 회사 전체 합친 것보다 더 큰 공장을 지었죠.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더 큰 거죠. 더 큰 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역사상 만들었던 모든 배터리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년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을 짓고 있죠. 테슬라에서 유명한 사고가 났죠. 트럭의 흰 부분이 노출 오버가 돼서 제대로 트럭이 인식 안 되고 갖다 박은 적이 있었죠. 이 자율주행 부품회사 모비라이가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테슬라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 회사 거래 끊어. 우리가 만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비라이하고 헤어졌어요. 자동차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그런 메이커였는데 모비라이하고 과감하게 끊고 엔비디아와 붙었죠.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가 또 성에 안 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ARM 기반으로 FSD 칩을 자체 생산합니다. 자체 설계해서 파운드리로 삼성을 선택했죠. 마치 애플이 M1 칩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도 남들이 다 못하면 우리가 더 빨리 더 빠르게 로켓처럼 올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면 돼요. 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과거의 현대차는 너무 협업을 안 하고 다 스스로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요즘 협업이 늘어난 거는 아주 중요하고 좋아진 일이에요. 근데 협업을 할 때 자기 핵심 분야를 그냥 무턱대고 협업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중심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핵심이라고 하면 엔진이었어요. 뭐 차체 외관이라든지 다른 부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사다 쓰지만 엔진만큼은 그 자동차 회사를 구분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페라리는 페라리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됐고 당연히 BMW, 벤츠, 아우디 이들이 만드는 거는 엔진이었어요. 물론 뭐 파가니나 같은 회사는 엔진을 벤츠에서 사오기도 했지만 엔진을 못 만드는 회사는 어쨌든 영세 기업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기차에서 핵심은 뭔가? 전기차에서 핵심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인데 그 배터리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충전 경험이고 이거는 다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뭔가 핵심을 크게 벗어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사오면 돼요. 모터 사오면 돼요. 우리는 그럼 뭐해? 우리가 하는 건 뭐야?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건 차체 껍데기 만드는 거? 자동차에서 전장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 비용에서 80%까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20%만 먹고 사는 거야? 뭐가 크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야 커넥티비티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위성 한 3만 개 쏠게. 뭐 이랬던 거. 지금 뭐 스타링크가 막 돌고 있잖아요. 피디님 스타링크 모르시는구나. 스타링크라고 해서 테슬라가 우주 저궤도 위성을 쏴서 우리가 인터넷을 그냥 요 낮은 데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여기다 그냥 뿅 쏴서 뿅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어요. 지금까지 해저 광 케이블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 위성을 통해서 위성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뿅 쏘고 위성해서 저쪽 지구 반대편까지 간다는 거지. 레이저로 뿅뿅뿅뿅 위성끼리 쏘면서. 위성이 지금 이미 500개가 올라가 있고 4만 개까지 지금 올린다고 해요. 위성 4만 개가 말이 되냐? 우리나라 위성 지금 2개? 2개 있는데? 어쨌든 지금 3만 개, 4만 개나 되는 위성 하늘 위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게 저궤도 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그냥 지나가는 게 보여. 별다른 망원경 없이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장차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아마 전 세계가 하면서 이렇게 얼떨결에 허용해주고 있는데 저궤도를 거의 전부를 뒤덮고 있거든요. 이게 장차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아니면 뭔가 인류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어쨌든 전 감이 잘 안 잡히긴 합니다.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던 거였어요. 여기 배를 보면요, 항공모함급 돛단배 개발 작업 순항 이렇게 써있네요. 4년 뒤에 푸른바다 누빈다고. 오션버드라는 배인데 요 위를 보면 굴뚝같이 생긴 게 5개가 있죠. 아니 좀 이상해. 뭔가 굴뚝 같기에는 너무 높고 화물칸이라고 하긴 너무 얇다고 써있어요. 그래. 도치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도치 헝겊으로 돼 있었잖아요.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거 보면 막 도치 올리고 뭐 막 가잖아요. 근데 그 도치라는 건 결국에 헝겊이니까 펄럭펄럭하면 결국에 닳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이걸 컨트롤하기 쉽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만든 도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 조선업체 월레니우스 마린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스웨덴 왕립공과대 해양기술업체 SSPA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냥 대충 하다 없어질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만들 것이라는 게 분명해 보이는 그런 화물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스웨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이킹의 후예. 바이킹의 후예가 약간 그 바이킹 시대의 로망 같은 걸 갖고 있는지 이런 도치를 갖고 있다고 해요. 덩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돼 있는데 길이가 200m, 폭은 40m 이렇게 돼 있어요. 경항공모함 수준이라고. 맞긴 맞는데 화물선 중에서 큰 편이죠. 그런데 어지간한 화물선은 다 170m 이상, 어쨌든 그런 정도로 큰 화물선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보통 화물선 같으면 크기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계속 비용이 증가될 거잖아요. 더 무거운 걸 엔진의 힘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바람의 힘을 이용하게 되면 이게 크든 작든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크기를 크게 해서 한 번에 화물을 많이 실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돛은 갑판에서 80m까지 솟아 있다고 하고요. 강철 그리고 복합 소재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 고체 돛을 이용해야지 파손 걱정이 없이 바람을 최대한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돛은 지금 풍향에 따라서 360도를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3단봉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단봉이네. 연안에선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나가는 게 힘드니까 이 연안에서는 어쨌든 바람 방향과 관계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최소한의 동력은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굉장히 좋잖아요. 사실 연료를 그렇게 많이 태울 필요도 없고, 연료를 태우는 배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연료를 채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료 자체 때문에 짐을 많이 못 실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정도라면 연료 무게만큼을 더 실을 수 있으니까 이거라면 괜찮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배는 뒷부분을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롤호선입니다. 롤호선이라는 거는 롤 온, 롤 오프. 그러니까 차를 굴려서 들어가고 굴려서 나온다 라는 뜻인데, 자동차가 정박해 있는 곳에 이걸 딱 내려서 차가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안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주차하고 꽉 찬 다음에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그래서 자동차를 7,000대를 실을 수 있대요. 한 번에 7,000대가 들어간다고? 와, 대박. 굉장히 큰 배예요. 그리고 돛이 너무 크니까 다리 밑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리 밑을 통과할 때는 돛이 이렇게 접혀서 다리 밑을 통과하고 다시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멋있을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를 90% 줄여준다고 해요. 야, 90%? 보통 우리가 연비 15km 정도 되는 자동차가 연비가 150km가 되는 거야? 뭐 일단 수치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배가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디젤 화물선 같은 경우는 78노트 정도 간다고 하는데 얘는 10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60% 정도 속도가 좀 낮다고 하네요. 그래, 이 정도라면은 괜찮은가? 자동차 같은 건 배를 타고 오잖아요. 차가 언제 선적됐는지, 어떤 배에 선적됐는지를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배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걸로 사이트를 보면 야, 저기가 파나마야? 와, 파나마 운하를 지금 지나간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한 달 이상을 보내게 되죠.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이 계속되는데 60%의 시간이면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그걸로 보냈어? 그냥 디젤 배를 보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국제회사기구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세웠어요. 배를 한번 사면 적어도 20년은 갑니다. 이게 2050년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배출가스가 적은 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적어도 50%를 감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배 하나가 90%를 감축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배를 몇 개 섞어서 사는 그런 선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필요한 배입니다.
조금 느린 거, 뭐 사람이 타는 거라면 절대 안 되지만 만약에 화물을, 그것도 어떤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거라면 연간 계획 정도는 다들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지구 환경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왜 갑자기 글로비스 얘기를 꺼내냐? 지금 현대차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경영 승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지금 회장님이시지만 대주주는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정명애 회장님께서 주식을 넘겨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이걸 넘겨받으려면 당연히 증여세 뭐 이런 걸 내게 되잖아요. 세금이 50%인데 증여나 상속이나 세금은 어쨌든 너무 커서 우리나라 경영권들을 후세로 상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아니 그럼 오너 기반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너 기반 회사가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지금 테슬라도 오너가 지금 저렇게 막 날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물론 경영권을 꼭 승계해야 되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오너를 쏙 빼면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오너만 딱 배제하면 갑자기 이 회사가 잘 된다 이렇게 바라는 건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닌가. 갑자기 일론 머스크 단일 체계에서 일론 머스크 너무 리스크 크니까 일론 머스크 빼자 이러고 내려오라고 하면 테슬라가 잘 될 수도 있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꼭 그럴까? 리스크를 그냥 감당하기에는 너무 조마조마하잖아요. 현대차가 망해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지. 근데 지금 현대차가 중국에서 조금 안 팔린다고 해서, 여기 기사 보면 지금 뭐 자동차 부품 협동화 단지 뭐 이런 데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하죠. 지금 뭐 부산시도 난리가 났고요. 당연히 이건 르노삼성 때문에 부품 회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결국에 자동차 산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현대차 그룹, 현대차 계열사가 다 고용한 사람들 합쳐보면 30만 명입니다. 다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어서 회사가 망해도, 현대차 다 바로 문 닫아도 이분들이 어디 뭐 갈 데 없겠어요? 다 갈 데 있죠. 근데 회사가 갑자기 망하면 와, 그거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리스크잖아. 왜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를 한 번에 져야 돼? 뭐 물론 대기업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분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정말 계획성 있게, 이 경쟁이 너무 안 되고 소비자한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계획성 있게 분해해주면 좋겠고, 너무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그냥 공중분해돼도 뭐 난 몰라 이렇게 하는 거, 직원들 알아서 살 길 찾으세요,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자, 여튼 현대차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오너죠. 이미 그때 2세대입니다. 많이 희석된 상태죠. 그런데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주식이 자꾸만 희석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속세 감안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오너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지분율 현황을 보면요,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현대차를 5.3%, 그리고 정의선 회장님이 2.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갖고 계신 거죠, 현대차 주식에 대해서. 현대차가 몸체인데. 그래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현대제철을 또 정몽구 명예회장님이 갖고 계시고, 정의선 회장님은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어요. 글로비스, 이거를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글로비스 주식을 팔고 현대차 주식을 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1차원적인 생각. 저같이 주린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글로비스라고 하면 뭐 하는 회사죠? 현대차를 만들면 이걸 배달하는 회사예요. 말하자면 배달의 민족 이런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막 이런 거 막 처음에 주식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뭐 따따상이다 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따따상, 그게 그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게 나오기 전부터 글로비스를 가지고서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그걸로 현대차를 승계하려고 하는 그 회사구나 라는 게 상장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냥 막 주식이 치솟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비스 주식이 막 올라간 다음에 이 현대차하고 주식을 교환하면 야, 비율로 따지니까 야, 글로비스가 더 높네, 2대1로 교환하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글로비스를 팔아,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 그 다음에 현대차 주식을 사,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몽구 회장님이 뭐 이것만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되셨습니다.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튼 그래서 글로비스 통해서 현대차 지분을 확보하려던 계획
좀 어려워진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도 현대차 주식을 사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의선 회장님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글로비스, 현대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걸 팔아서 현대차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떨어지는 게 유리하겠어요? 올라가는 게 유리하겠어요? 어떤 게 유리하겠어요? 현대차 주가 좀 내려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글로비스랑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올라가는 게 좋겠죠? 올라가야 얘를 좀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전사적으로 매달려서 이쪽을 내리게, 이쪽을 올리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게 거의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1차원적인 생각. 저 같은 주린이 생각. 그래서 주식은 결코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는다.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요즘 배경에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글로비스가 뭐 하는 회사라고 했죠? 차 배달해주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저렴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차 배달하는 게 그렇게 저렴한 일은 사실 아니에요. 자동차 배달도 결국에는 이런 해운에 맡겼어야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줬던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건 분명하잖아요. 갈 때는 현대차를 실어 가고 올 때는 수입차를 실어 오고 엄청나게 가치 높은 그런 운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한진해운 어려워졌듯이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당연히 글로비스가 보통 회사 아니다, 정말 훌륭한 회사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 현대차가 더 많이 팔려야 되는데 현대차 판매량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800만 대 찍고 지금 700 몇십만 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도 현지 생산이 점차 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배죠. 딱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린 친환경적이다 이거야. 바람만 이용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너 모르냐? 야, 서스테이너빌리티. 야, 우리가 한번 했다 하면 전 세계에 어떤 화석연료도 태우지 않고 정말 청정하게 갈 수 있다고 이러면서, 너 일론 머스크? 야, 너 일론 머스크 너 배터리 이용하는데 그것도 약간 환경 오염이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미국에는 일론 머스크 있고 한국에는 정의선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믿습니다. 글로비스 믿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올라간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었다면, 여기 왜 전기 패널은 없나? 이렇게 큰 도치 있으면 여기다 전기 패널을 달아서 태양광 발전을 같이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발전도 하고 그걸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현대차의 수소 기술을 이용해서 수소배로 간다.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막 공짜로 막 알려드려도 되나?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미트럭으로 테슬라를 실어 나르는 모습을 막 공개하고 그래요. 이게 뭐라고? 아니, 정의선 회장님은 여기에 수소 트럭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동차를 캐리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줘야죠. 이걸로 끝장을 딱 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를 내놓고 뭐 언젠간 수소 트럭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언젠가 된다, 이런 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당장 되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주가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며칠 전에 수소 트럭을 글로벌 시장에 내놨죠. 유럽에서 뭐 난립니다. 독일 수소 충전소는 많이 있는데 수소 대형차가 너무 없습니다. 수소 버스를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 수소 버스 있지만 독일 시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 시장용으로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아주 갈증을 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지금 빨리 수소 트럭, 수소 배, 뭐 잘하면 수소 비행기까지 이렇게 내놓고 현대차를 좀 스스로 실어 나르는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요. 글로비스 주가도 올라가면 좋아하실 분들 많으니까, 네, 글로비스 주가도 꽤 올라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게 되네요. 네,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였는데요. 이쪽 업계가 지금 이렇게 큰 변화를 맞이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모두들 성공한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 원금 회복 다 하시길 바라겠어요. 저도 존버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